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며 1강 구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이 연대해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고 30% 안팎의 무당층 표심을 흡수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3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지만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무당층 응답은 27%에 달하며 이재명 포비아로 대표되는 비호감도 역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등 야권 인사들이 대연대를 강조하면서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 막판 3%포인트 차이의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에 대해 과도기적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합의 불발 시 90일 유예가 끝나면 기존 상호관세율로 복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U의 보복관세 유예 조치에는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과의 방위조약에 대해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방어 의무를 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가 재정적자 해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호관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애플은 정면 타격을 입은 반면 삼성전자와 구글 등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90%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125%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 등지에 생산 거점을 둔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글과 모토로라도 이미 인도와 브라질 등으로 생산을 분산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관세 유예는 철회가 아닌 90일 유예에 불과해 유예 이후 고율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